네, 어벤져 전략회 6월 8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선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참 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 잘 입에 붙질 않습니다. 과연 현실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오늘 방송은 제가 두 장의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어제 이 민주당 1기, 2기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하고 저렇게 이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참 얼굴에 다들 만면의 미소를 띠고 파한대소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렇게 또 만찬하면서 둘러보던 사진이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참 이게 3년 남짓 했었죠. 사실 참 이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저 한남동 관저의 이 주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참 저 때만 하더라도 이 간 의원들이 참 윤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번 못하고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치고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왔을 때죠. 참 지금같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습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남동 관저를 가서 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참 그런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이 듭니다. 참 저 장면이 글쎄요. 지금쯤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배지가 떨어졌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432억 원을 토해냈을 것이고요. 434억 원. 그리고 지금부터 또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아주 본격화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참 이거를 다 없으면 없애줘 버리고 지금 저렇게 한남동의 주인을 만들어준 사람 바로 앞쪽에 소개드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건 뭐 몇몇 그 맹윤 또 자통당 이런 사람 빼고는 뭐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된 거죠. 네. 예,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줬다. 이건 네. 뭐 국민적 상식이 된 거죠. 예. 아유 참 답답합니다. 저 사진 보면 참 우라가 치미는데요.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이 참 심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 LA에서는 이 불법 체류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당국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저항이 간단치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차량이 불타고 체류탄을 쏘고 지금 주 방위군을 지금 2,000명을 투입한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현상이 격화가 되면 꽤 아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참 미국도 저렇게 지금 내부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정책 때문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거리 시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머스크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사실 우주를 다 장악하고 있는 머스크하고 계약을 끊을 경우에 미국의 군사적 어떤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참 미국이 이러리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못했는데요. 참 미국이 생각보다는 참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을 또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를 또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우상호. 저는 그래도 이 우상호 의원의 임명은 그래도 정무수석인데 네. 꽤 잘한 인사라고 저는 보여져요. 잘한 인사인데 이제 네. 문제는 그 정무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냐 뭐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근데 그 우상호 문제죠. 의원이 뭐 4선 5선 했나요? 사선했죠. 4선. 그리고 뭐 나름의 또 판단력과 민주당 출신 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네. 사고의 소유자고 86 운동권 출신인데도 뭐 균형 잡힌 사고를 그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정무수석 1기 정무수석이 누구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저 누구죠? 이진복 당시 아, 그러셨군요. 삼선 의원 출신의 이진복. 근데 전혀 힘을 안 실어줬어요. 그렇죠. 예. 이름도 그러니까, 기억 못할 정도네. 예, 존재감이 전혀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뭐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괜찮은 인선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재명이 우상호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을 놓고서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특수부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면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윤석열 정부할 때 뭐 검사 출신인데도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랬고.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 어떤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또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보니까 좀 다르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지금 정권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줄 아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처럼 실무 경험이 없는 백면 서생을 쓸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좀 유심히 본 게요. 그 서영교 의원이 MBN에 나와서 오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제가 그 서영교 의원 인터뷰를 할 때 바로 뒷순서 출연자여서 음. 스튜디오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대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서영교 의원이 이 오광수 변호사 인선 문제에 관해서 원래는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의견을 들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좀 톤다운해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서영교 의원도 상당히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강하게 반대를 하면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매를 맞게 될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드러내놓고 반대를 못하는 상황으로 보였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첫째, 제도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민주당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심할 것 같아요. 예, 앞서 저희가 그 관저 회동 사진도 봤습니다만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뭐 사법개혁과 같은 현안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네. 덕담이 오간 자리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은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될 것은 이승엽 변호사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면 안 된다. 바로 얘기가 나와야 맞아요. 그렇겠네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도가 안 되는 건지 아예 얘기 자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금 인선 검토에 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라면 역시나 그 정권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청래가요. 네. 네. 그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인사는 모두 옳다. 모두 어우, 옳다. 정청래 답네. 예. 뭐 참. 정청래가 될지 박찬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코딱지 파준 네. 자고 하나는 모두 옳다라고 한 자 아닙니까? 이재명 시대의 당정 관계는 끝났어요 이미. 뭐, 명의 네 마음대로 해. 뭐 그거 아니겠어. 그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예. 아, 저는,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척 했죠, 사실은. 연기였어요. 예, 연기였습니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누구더라 하면서 사실은 알면서 마치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요. 그러면서 맞죠,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네. 아니 의사 보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뭐야 도대체? 그러면 무면허로 잡혀갑니다. 그런 경고를 드리고 어쨌든 저도 과했었구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길게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되겠다. 짧게 그런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원래 아마 대종상 수상하지 않을까. 아주 연기 좋으시네요. 논평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요? 저는 한마디 논평하겠는데요.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해요. 아유,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후보 교체 파동에 당무 감사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바로 이 김문수 후보가 수상한 장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왜 서초동을 갔을까요? 윤어게인 집회에 가던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본인은 그냥 형 병원에 가려고 그냥 잠시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왜 갔을까? 자, 이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15일 날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아마 첫 외교 무대 데뷔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첫 데뷔 무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함께 나눠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는 18일 날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과연 할지 저한테 그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과연 그 재판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그 문제와 함께 본인의 변호사를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과간입니다. 자, 그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